자, 비트코인이 26년도 1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 가까이 하락을 했죠. 지금은 6만 달러 초반대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냐라는 공포들이 지금 시장 전체에 가득하죠. 근데 같은 시점에 미국 정부랑 온체인 지표는 정반대로 매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와 지금이 왜 매수의 기회인지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비트코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가격은 62,000달러 하단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죠. 2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7만 달러 선이 깨졌고요. 1월 13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63%, 이번 주만 마이너스 14%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관들 자금들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3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이 됐고요. 5월 한 달에만 23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2천억 원이 순유출이 됐습니다. 이건 26년도 들어서 최대 규모죠. 청산 규모도 커요. 6월 4일 24시간 동안 청산 규모가 1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85%가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 청산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NUPL 지표라고, 이거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평균 매수가 대비 지금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이 NUPL은 5단계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75% 이상은 극도의 탐욕, 50에서 75%는 믿음, 25에서 50%는 낙관입니다. 0에서 25%는 희망과 공포고요. 그리고 0 아래로 떨어지면 항복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25년도 후반에 NUPL이 50에서 75% 사이 믿음 구간에 있었는데 26년도 6월에는 약 15에서 20% 부근, 그러니까 희망과 공포 구간까지 빠르게 내려와 있죠. 지금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달 고점 근처에서 비트코인을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손실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32개 매도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또 영향을 끼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급락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하락하는 흐름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졌을까요? 진짜 원인은 시장 표면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세 가지에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비트코인 시장 구조 자체가 최근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외떠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대로 옮기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미국 CFTC가 파생상품 플랫폼에서 코인 거래를 대거 승인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는 코인을 현물로 직접 보관을 했어야 됐는데 규제 리스크가 크고 수수료도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는 익숙한 증권 앱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이랑 옵션 거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규제 리스크도 거의 없고요.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현물 보관 대신 증권 계좌의 파생상품 거래로 이동하겠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 현물 시장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호가창이 얇아진 겁니다. 작은 매도 신호에도 현물 가격이 크게 흔들리게 된 거죠. 스트레티지가 32개를 파는 작은 매도, 그리고 현물이 급락하면 어떻게 되냐? 파생상품 시장에서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들이 연쇄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6월 3일 4시간 동안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강제 청산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 96%가 롱 포지션이었거든요. 청산된 마진콜 폭탄이 다시 현물 가격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던 겁니다. 꼬리, 그러니까 파생 시장이 몸통, 즉 현물 시장을 흔드는 웩더독 현상이 정확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통 증권사들이 파생 상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합법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시장에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코인베이스에서 현물을 거래할 이유가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변곡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우리말로 실물 데이터가 무너진 게 아니라 시장 구조가 잠시 왜곡됐다는 거죠. 왜곡된 이 구조가 풀리게 되면 다시 정상화가 가능한 겁니다. 자, 사실 저희가 이번 하락이 나오기 전부터 이 부분을 이미 짚어드린 적이 있죠. 5월달에 진행했던 하우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 상승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나 ETF 같은 온체인 지표를 근거로 실제 현물 매수가 받쳐주면서 탄탄하게 말아올린 상승이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 의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확히 짚어드렸었죠. 한 달 전에 저희가 봤었던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웩더독의 일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현물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파생상품 중심의 상승이 무너지면서 나온 자연스러운 구조 조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시작된 환매 위기입니다. 사모대출은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같은 곳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말합니다. 2026년도 1분기에 이미 환매 요청이 폭증을 했었죠. 골드만삭스나 블라우 캐피털 같은 이런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 요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흔들렸던 사모대출 시장이 최근 들어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클리프워터 환매 요청이 일어나면서 지금 다시 위험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모대출에 묶여 있었던 기간 자금이 환매 압박을 받게 되면 빠르게 현금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면 가장 빠르게 팔 수 있는 위험 자산, 바로 비트코인 같은 것이 먼저 매도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유동성 위기가 비트코인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6월 12일 날 예정된 스페이스X 사상 최대 IPO입니다. 스페이스X가 6월 12일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죠. 조달 규모가 750억 달러, 하나로 약 113조 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진행했던 사우디 아람코의 3배 수준인데요. 사상 최대 규모 기업 공개입니다. 6월 4일부터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대상으로 로드쇼가 시작이 되고요. 이 로드쇼가 시작이 된다는 건 75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유동성이 흡수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형 신규 상장사가 패시브 자금과 투기 자금을 집중 흡수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4% 급락한 타이밍이랑 스펙스X 로드쇼 시작 타이밍이 정확히 겹치는 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인이 동시에 비트코인을 흔든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큰 흐름이 있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100개를 모은 지수가 지난 12개월 동안 41% 가까이 올랐죠.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8% 가까이 빠졌습니다. 두 자산의 1년 수익률 차이가 79%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거죠. 쉽게 말해 월가의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AI 관련 주식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현재 디지털 자산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욱더 매력적이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웹더덕 메커니즘, 사모대출 환매 위기, 스펙스X IPO, 그리고 AI 자본 사이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비트코인을 흔들고 있는 진짜 원인인 겁니다. 근데 이런 단기 압박이 비트코인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신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는 동안 미국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 발언이 정말 중요한데 6월 3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원재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했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이미 작년 25년도 3월 달에 행정명령으로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약 32만 8천 개입니다. 2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트코인이 모두 압류되거나 몰수된 비트코인이지 아직 미국 연방정부 자금으로 매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즉 진짜 매입 단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6월 3일날 백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모범 사례를 따라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가 올 여름 비트코인법 그리고 플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서 준비금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의원들한테 직접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순 압류 자산에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는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은 그동안 계속 진행돼 왔지만 6월 3일 베센트가 상원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은 새로운 소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발언이 있는데요.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인 패트릭 위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최근에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몇 주 내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큰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법적이랑 수탁 구조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월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26년도 비트코인 ETF 발행사로 시장에 직접 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통 금융권인 비트코인 단순 보유자에서 유동성 공급자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죠. 비트코인 가격이 마이너스 38% 가까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더욱더 강하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몇 주 내 큰 발표를 예고했고요. 부통령은 직접 비트코인 보유를 공개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비트코인 법이랑 명확성법 통과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꼭 봐야 될 신호가 6월 3일에 SEC에서 나왔습니다. 비트마인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새로운 공시를 냈는데 공시 내용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비트마인이 9.5% 시리즈 A 영구 우선주 300만 주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BNMP라는 티커로 상장될 예정이고요. 주당 액면가는 100달러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총 발행하는 규모가 3억 달러, 원화로 약 4,200억 원이거든요. 연 9.5% 배당이고 주간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공시를 처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더리움 살려고 또 조달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번 공시가 단순한 이더리움 매수 공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530만 개에서 54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유통량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세웠던 5%에 거의 다 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빠지면서 비트마인은 약 9억 달러, 1조 3천억 원 정도의 평가 손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번에 발행한 3억 달러로 추가로 살 수 있는 이더리움은 최대 16만 5천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남은 5% 목표를 다 못 채우는 규모입니다. 즉 이번 우선주 발행은 단순히 이더리움 매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뭐냐? 공시에서 자금 사용처를 명시했는데 추가 이더리움이랑 디지털 자산 매입, 그리고 마반이라는 자체 스테이킹 플랫폼 확장, 운전 자본, 이더리움 생태계 전략 투자, 그리고 보통 자사주 매입까지 폭넓게 열어놨죠. 즉 단순 매수가 아니라 자금의 자유도를 높이는 게 이번 공시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배당 재현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비트마인은 지금 우선주 배당 재현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 그리고 이더리움 옵션 전략, 그리고 추가 자본 조달입니다. 지금 비트마인은 자체 스테이킹 인프라인 마반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약 87%인 470만 개를 스테이킹하고 있는데요. 5월 25일 기준 연간 스테이킹 매출이 약 한 3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로 약 4,200억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번 우선주 발행으로 비트마인이 부담해야 될 연간 배당 비용은 약 2,850만 달러입니다. 원화로 400억 원이죠.
자, 비교해볼까요? 우선주 배당 부담이 스테이킹 매출의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비트마인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스테이킹 수익의 일부만 활용해서 첫 번째 우선주 상품을 테스트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무리하게 찍어내는 게 아니다. 이더리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만 활용해서 자본시장을 열어보겠다. 이게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기업인 스트래티지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해지는데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전환사채, 우선주 같은 다양한 자본 조달 수단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해왔죠. 근데 비트코인은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냥 자산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다르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마인은 이 스테이킹 수익을 기반으로 우선주 배당을 감당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큰 거죠. 비트마인은 단순한 이더리움 보유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 금융상품 운용 회사로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비트마인은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요. 보통주가 고평가될 때는 보통주를 발행해서 이더리움을 매입하고요. 저평가될 때는 스테이킹 수익이나 우선주 조달금을 활용해서 가사주를 매입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 옵션 프리미엄, 검증자 인프라 수익을 기반으로 더욱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동한다면 비트마인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회사가 아니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을 운용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 이더리움 최대 보유 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정말 죽었다, 시즌이 종료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9.5% 배당을 약속하는 우선주를 발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관이 그 우선주를 사겠어요?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진짜로 산업이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표면 가격 아래에서 본격적인 산업 구조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6만 초반대까지 빠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진짜 원인은 비트코인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CFTC 파생상품 승인으로 비트코인 시장 구조가 웩더듭 형태로 바뀌면서 작은 매도에도 현물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무대출 환매 위기로 기관 자금이 유동성을 압박받았고요. 스페이스X 사상 최대 750억 달러 IPO가 시장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월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에서 AI로 자금을 옮기고 있는 상황까지 겹쳐진 거죠. 그럼 이런 하락이 비트코인이 아예 죽었다, 시즌 종료라는 신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6월 3일 상원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신중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직접 발언을 했고요. 백악관 패트릭 위트는 몇 주 내 큰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마인과 같은 회사는 9.5% 배당 우선주를 시장에 내놓았고요.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산업이 진짜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봐야 될 시그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200주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200주, 그러니까 약 4년치 가격의 평균을 매일 새로 계산해서 그어주는 선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모든 약세장에서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해온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 19년도, 22년도 모든 사이클의 바닥이 20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쳐놨죠. 이때가 비트코인 매수하기 저점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거나 일시적으로 하회한 시점에서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예외는 단 한 건도 없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을 맞닿아 있거든요. 현재 200주 이동평균선은 약 61,800달러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그 부분까지 내려와 있고요. 갤럭시 디지털 같은 분석 기관은 올해 상반기 200주 이동평균선 가격이었던 58,000달러 선을 비트코인의 최후 방어선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 부근으로 내려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무서워 보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이 누릴 수 있는 추가 환경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역부 상태죠. 역부는 우리말로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랑 반대로 지금은 한국 가격이 해외보다 더 싼 상태를 말하는데요. 현재 역부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세보다 1에서 2%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승장이죠. 상승장이 가장 강력하게 올 수 있는 환경은 미국 정부랑 연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와 연준은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죠. 만일 호르무즈가 빠르게 정상화된다면 유가가 내려가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풀리면서 미국 정부랑 연준의 손발도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성 자산 시장에 진짜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월가는 단기 수익률을 보고 비트코인에서 AI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같은 시점에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비트마인과 같은 회사는 이더리움 기반 금융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은 매번 사상 최고치 회복의 출발선이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옆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가장 무서워 보이는 지금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본질을 봐야 되는 순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단기 변동성은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왜곡이고요. 중장기적 흐름은 미국 정부랑 진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이 매번 그랬듯이 가장 무서워 보일 때가 역사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가격이었던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다루었던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평균 매수가 대비 지금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보여주는 NUPL 온체인 지표를 보면 현재 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중장기전 관점을 갖고 내가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면 매수 시그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2012년도, 15년도, 19년도, 22년도 모두 다 최저점 매수 구간을 가리켰죠. 지금 NUPL 이 구간이 항복 구간 직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단계 더 내려와서 0 밑을 찍는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 고정 댓글란 보시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꼭 자료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